폭행치상으로 벌금을 내는 거고요. 벌금을 받은 거고. 네. 이제 이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네.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었었어요. 요거를 2심까지 가서 뒤집힌 겁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무죄로 뒤집은 겁니다. 무죄로? 예. 오늘은 폭행치상 사건을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을 뒤집어서 성공적으로 또 해결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의뢰인이 직접 나오셔서 한 영상을 오늘 지금 볼 텐데 굉장히 다이내믹한 사건이에요. 아, 예, 그렇죠. 녹취가 나오고 네. 또 그게 뒤집히고 아. 이런 것들이 사건 케이스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개인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2년 전쯤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영업사원분과 말다툼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소리를 막 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들도 계시고 하니 언성 높이지 말고 그냥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민 게 아니라 좀 진정해라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손의 부분을 잡았는데, 뿌리치는 과정에서 본인이 무게중심을 잘못 잡고 앞에 있던 과일박스 같은 그런 부딪혀서 혼자 넘어지셨습니다. 금방 일어나서 추스려서 자리에 앉고 있다가 헤어지고 별일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저를 고소를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바로 구급차를 불렀다거나 상해 증거 같은 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 거랑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데 네. 나중에 가서 갑자기 진단서가 나오는 거랑은 아무래도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분이 또 중요한 거는 내가 확 밀어서 내가 어떤 폭행을 한 게 아니라 네. 접촉이 있었는데 이분이 넘어졌고 이분이 다쳤다라는 부분에 좀 약간 규명되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밀어서 넘어지면 그걸로 다치게 되면은 내 폭행으로 인해서 다친 거기 때문에 폭행치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뿌리치거나 자기가 뒷걸음질 치는 과정에서 넘어진 거면 네. 내 폭행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폭행치상에 대해서 무죄인 겁니다. 그 부분이 제일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CCTV로도 사실은 명확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은 목격자 진술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하나하나의 진술의 신빙성 가지고 결국은 경찰이나 검사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라고 하면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치료비를 달라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사실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제 한번 가겠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제가 뭔가 잘못을 한 걸 인정할 꼴이 되면서 그분이 저를 고소를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500만 원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나는 선의로 막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니까 나도 뭐 미안한 감도 있고, 그리고 원래 비즈니스 하던 관계면 알던 사이였으니까 좋게 좋게 하자 했는데 그게 인정이 돼가지고 약식으로 벌금까지 저렇게 나온 케이스, 저거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억울하시겠지만 네. 이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네. 만약에 저희 둘이 몸싸움이 있었는데 네. 제가 혼자 뒷걸음질 치다 넘어졌어요. 네. 근데 다음 날에 아나운서님한테 내 허리 골절됐다면서 문자를 보내요. 당신이 그러면 밀었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네. 근데 거기서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다음에 얘기합시다. 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것만으로도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없는데 과연 그런 문자를 보낼 수가 있을까? 나는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예. 하는 게 이게 남들이 봤을 때 혹은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너무 억울했던 부분이, 이분이 고소를 하고 경찰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증거도 없고 본인의 진술만으로 얘기를 막 하셨는데요. CCTV도 없고 녹취록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점점 경찰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갑자기 녹취록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없다고 한 상태에서 갑자기 녹취록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지도 어이가 없고, 이게 녹취록에 원본이 있을 테니까 원본을 가지고 오라 라는 경찰의 요청에 알겠다 가지고 오겠다 해놓고는 결과적으로 끝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게 조작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의심이 되고, 이게 처음에 경찰 조사할 때는 녹취록이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렇죠. 녹음 파일 이런 거 없다. 없다. 네. 조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의견이 대립되니까 사실은 있다. 사실은 있다. 오랫동안 같이 비즈니스를 해왔던 사이였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없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경찰이나 뭐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나요? 조금은 이상하지만 일단 들어봐야겠네 하고 들어볼 정도는 되겠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그 짜집기 된 것 같고 네. 막 이런 거는 네. 무슨 얘기예요? 이 음성 파일이 원래라면 녹음을 시작했을 때부터 녹음을 마칠 때까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1분짜리 파일 5개로 이분이 피해자 쪽에서 제출을 하거든요. 녹음 파일을 결국에는. 그럼 편집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소되고 듣게 되니까 1년이 너무 지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 순간에 말다툼할 때 어떤 순서로 말다툼했는지 기억이 정확히 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찝찝한 거야. 이거 뭔가 조작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가 조작된 건지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와, 이거 되게 특이하다. 네. 근데 그 상황이었던 거는 맞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결국은 이 피고인께서 고함 지르는 모습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피해자가 뭔가 넘어지는 듯한 소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서 말리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이 음성이 녹음이 되다 보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밀어서 넘어졌던 게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병원에 다녔던 것도 사실은 원래 허리가 좀 아픈 분이었는데 맨날 허리 아프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 때문에 다쳤다고 하면서 그걸로 허리에 뭔가 골절이 있었다. 다 가서 진단서 끊어놓고 여기저기 다 뭐 보험 청구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닌데 다 그런 식으로 증거 만들어 놓고 원래 처음에는 뭐 제가 밀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라고 하다가 책상에 부딪혀가지고 허리를 찢고 그 다음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계속 중간중간 막 말이 바뀌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지만 좀 기다려봤는데 제가 이제 벌금을 5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너무 괘씸하고 정말 분해서 잠도 못 자고 진짜 심근경색까지 왔었거든요. 그럼 저 500만 원 받은 거는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폭행으로? 그렇죠. 이거는 폭행치상으로 벌금을 내는 거고요. 벌금을 받은 거고. 네. 이제 이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네.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이 이 당시에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었었어요. 만약에 이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네. 그 3천만 원도 내줘야 되는 겁니다. 와, 그럼 이 형사를 뒤집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경찰 수사를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대표다 보니까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제가 뭔가 이미 잘못을 한 것 마냥 표적 수사를 진행을 하고 굉장히 저를 이미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을 하는 게 많았습니다.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좀 무섭고 두려웠었는데 그래도 변호사님과 함께 하면서 무죄가 잘 입증이 되어서 지금은 참 발뻗고 잘 자고 있습니다. 네. 의뢰인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지금 이분이 느끼는 이런 부당함, 그러니까 나한테 마치 이거를 결론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듯한 이런 좀 억울한 상황, 이거 변호사랑 같이 가면 좀 덜해요? 제가 뭐 체감하기로는 아무래도 변호사랑 같이 가면 조금 덜한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정말 뭐 인권 침해적인 요소나 절차적으로 위협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확실히 조심한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의뢰인의 얘기를 들어봤고 결국은 지금 500만 원 벌금을 받았고 3천만 원까지 내가 민사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요거를 2심까지 가서 뒤집힌 겁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무죄로 뒤집은 겁니다. 무죄로? 예. 일단은 뭐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큰 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부시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은 예를 들면 피해자 말이 맞을까? 피고인 말이 맞을까? 그런 신빙성 싸움. 근데 그 신빙성 싸움보다도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그 증거 능력과 관련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형사 법적으로 수사권이 남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증거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해 놓고 일정한 요건을 벗어나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배척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핵심 증거 녹음 파일이거든요. 녹음 파일. 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날리는 데 좀 집중을 했죠. 그거를 어떻게 무효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실제로 뭐 편집한 정황이 있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증거 능력을 날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는 분명히 녹음 파일 없다고 했던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 제출된 경위가 의심스럽다. 이것부터 일단 말씀을 먼저 드렸고 판사님한테 그리고 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그 부분을 추궁을 하는 겁니다. 왜 이거 나눠서 냈냐? 분할해서 냈냐? 그랬더니 뭐 피해자가 뭐 용량 때문에 저절로 나뉜 것 같다. 녹음 파일이 너무 많아서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당황한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넘어졌을 때부터 복도 나갈 때까지 몇 초 정도 걸린 것 같냐? 한 30초 정도 걸린 것 같다. 그러면 녹음 파일 딱 틀어서 10초
10초 만에 지금 복도 나가신 것 같지 않냐? 아 오히려 역 이용하는 네. 거네요. 위치가 지금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냐? 그런 것들을 이제 캐물으면 본인이 이제 굉장히 당황해서 횡설수설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사가 이 녹음 파일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주작됐을 가능성이 있겠다. 원본과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다른 법리로 결국은 배척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의뢰인이 얘기한 것처럼 녹음 파일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던 거랑 확연히 다른 진짜 조작된 녹음 파일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한테 파일이 있으니까 파일을 뭐 뜯어봐가지고 상세 정보를 보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경우가 이제 정말 어렵고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런 음성 파일 같은 경우에 다른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편집해가지고 넣어서. 고소하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위조해서 무고했다는 그런 혐의로 구속까지 됐거든요. 근데 그 진짜요?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밝혀졌냐면 네. 장소에 따라서 주파수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분석 전문가가 보니까 같은 음성 파일인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주파수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작된 거다라는 혐의를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해서 수사기관이 실제로 그 사람 핸드폰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진짜요? 거기서 조작 정황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다리가 잘 맞았던 사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사실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수사기관이 내 얘기에 협조해 줄 거라고 기대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어렵다.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진짜 변호사 잘 만나서 요거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필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마 대부분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진술의 신빙성만 다투는 방식으로 변론 전략을 짰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판사로 봤을 때는 이 사람 얘기랑 이 사람 얘기가 되게 달라. 그렇지만 어쨌든 녹음 파일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유죄의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는 순간 충분히 폭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증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유죄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쓰고 이거를 막았어야 되는 건데 사실 형사 전문 변호사 그리고 이제 형사 쪽을 집중해서 하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시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은 정말 그 전략 변호사님이 잘 해주셔가지고 3,500만 원 굳고 무죄되고 완전 뒤집힌 케이스네요. 그렇죠. 완전히 뒤집혔죠. 이야. 하지만 사실 내부에 회의했을 때 이거는 무죄 어렵다는 의견이 변호사들 중에서 많았어요. 저는 그 변호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검사말만 믿을 거면 왜 변호사 하냐? 이건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죄 받았던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스스로 자부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뢰인을 너무 쉽게 믿으면 나는 내 의뢰인이니까 믿겨지지만 판사는 안 믿겨진다. 그렇죠. 내가 계속 의심하고 의심해야지 거기서 발견되는 진실이 맞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폭행치상으로 이게 크게 뒤일 수 있었던 이런 케이스를 변호사님이 잘 뒤집어서 끝까지 저 녹음 파일의 그 증거 능력을 무효화시켜서 결국 승리를 거둔 이 케이스. 이 몇 년을 고생한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거의 3년 정도 고생하셨죠. 네. 이것도 진짜 피말리는 그런 거였는데 3년 지나고 나서 결국은 유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 억울하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주신다는 거 다이나믹한 케이스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변호를 하는 것 오늘은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